오늘 저는 제가 6개월 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봤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거리요.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남편은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지켜줘야 했던 약하고 여린 그 동생이 제가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한 사이 제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은이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살다가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요. 제 이름은 정수연 33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강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지은이는 초등학생이었죠.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언니, 엄마 어디 갔어? 무서워.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작고 여린 아이였죠. 괜찮아, 지은아.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지켜줄게. 그때부터 저는 부모 역할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지은이 학비를 벌었고, 지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학교까지 찾아가서 해결했어요. 지은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요. 지은이는 항상 저를 의지했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 언니 무서워. 언니,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저는 항상 해결해줬어요. 그게 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아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지은이가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야근도 불평 없이 하고 힘든 프로젝트도 다 떠맡았어요. 수연 씨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여자인데도 전혀 약한 모습이 없어요. 수연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구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4년 전에 민준이를 만났어요. 민준이는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힘들면 기대도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대지 않았어요. 기대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독립적이었어요. 집안일도 혼자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처리하고 힘들어도 혼자 견뎠어요. 여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처음엔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보,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 당신은 쉬어.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작년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수연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에요. 정말요? 네.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할 수 있죠? 물론이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평일엔 밤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 붙잡고 일했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응응, 나중에. 지금 급해.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 지은이. 6개월 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언니, 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3년 사귄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대. 지은이는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그랬어요. 연애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제게 의지했죠. 언니, 나 어떻게 해? 언니가 없으면 나 못 살아. 예전 같았으면 제가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지은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지은아,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런 남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언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아. 근데 지은아, 언니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언니, 조금만 참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알았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서 언니 시간 돼? 미안, 지은아. 이번 주는 진짜 안 돼. 다음 주에 보자. 응, 알겠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던데.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 뒤늦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지은이 제대로 못 챙겼네. 미안해. 괜찮아. 내가 밥이라도 사줄까? 내가 바쁜 거 지은이도 이해할 거야. 정말? 그래 줄래? 응. 내가 챙길게. 고마워, 여보.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직접 챙길게. 민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민준이가 지은이를 챙겨주면 지은이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형부 민준의 시점.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수연이와 사귈 때였어요. 오빠, 제 동생이에요. 지은이. 안녕하세요, 형부. 지은이는 수연이 뒤에 숨듯이 서 있었어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구나 했죠. 수연이와 지은이는 정말 달랐어요. 수연이는 강하고 당당했어요. 무엇이든 혼자 해결했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았죠. 그게 처음엔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여자도 있구나.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조금 달랐어요. 수연이는 제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뭘 하려고 해도 괜찮아. 나 혼자 할게였어요. 무거운 짐을 들 때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심지어 아플 때도 혼자 했어요. 처음엔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남편으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수연이는 항상 괜찮아라고만 했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수연이가 더 바빠졌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아예 대화가 사라졌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응응, 나중에. 여보, 이번 주말에. 미안, 주말에 일 있어. 집에 같이 있어도 각자였어요. 수연이는 노트북 보고 저는 TV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 좀 챙겨줄 수 있어? 내가 너무 바빠서. 지은이가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던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챙겨줬어. 수연이의 얼굴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고마워. 그렇게 지은이한테 연락했어요. 지은아, 형부야. 언니 말 들었어. 밥 한번 먹자. 형부? 응. 언니가 바빠서 못 챙겨준다고 미안해 하더라. 내가 대신 밥 사줄게. 고마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를 만났어요.
형부, 와줘서 고마워요. 지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구나. 네. 3년이나 사귄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은이는 말하다가 또 울먹였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이는 절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혼자 참고 울어도 혼자 울었죠. 지은이는 달랐어요. 약하고 여리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지은아, 울지 마. 그런 놈은 만나지 않은 게 잘 된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전화해도 언니는 너무 바빠서. 알아. 언니가 미안해 하더라. 근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 정말요? 응. 언니 대신 내가 챙겨줄게. 지은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수연이는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강하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은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보살핌이 사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은이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동생을 챙기는 마음이었어요. 형부,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상사한테 혼났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가 갔어요. 지은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넌 정말 열심히 하잖아. 정말요? 응. 자신감 가져. 지은이는 제 말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게 기댔어요. 형부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수연이는 제 위로가 필요 없었어요. 힘들어도 혼자 견뎠고 제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만 했죠. 지은이는 달랐어요. 형부, 오늘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형부,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형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지은이는 저를 챙겨줬어요. 제 안부를 물어봤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집에서 수연이는 노트북만 보고 있는데 지은이는 제 눈을 보면서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형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부,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형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은이가 야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형부,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밤 10시였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전부 틀렸대요.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지은이는 울고 있었어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편의점이에요. 혼자 있지 마. 내가 지금 갈게. 괜찮아요. 형부도 퇴근하셨을 텐데. 신경 쓰지 마. 기다려. 집에서 수연이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수연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30분 후 지은이가 있는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지은아.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형부, 저 정말 못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언니는 뭐든지 완벽하게 하는데.
저는 지은아, 너는 내 자신이 되면 돼. 언니랑 비교하지 마.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눈물 맺힌 눈, 조금 부은 코, 떨리는 입술.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느낀 것 같았어요. 눈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도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가자. 밤도 늦었고 따뜻한 거라도 먹고 집에 가. 네. 24시간 카페에 가서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금 전에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형부, 응?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형부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형부는 언니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언니는 너무 강해서 누구도 필요 없어 보여요. 형부도 저도.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았어요. 수연이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형부가 필요해요. 형부 없으면 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연의 시점. 오늘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던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미팅이 대성공이었고 대표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연 씨 수고했어요. 다음 달 임원 승진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뻤어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이제 여유가 생기겠네. 민준이한테도 지은이한테도 미안했던 마음 풀어줄 수 있겠다. 일찍 퇴근해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프로젝트 끝났어. 저녁 같이 먹을까? 축하해줘. 오늘? 민준이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그게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약속? 무슨 약속인데? 회사 후배가 상담 좀 해달라고. 에이, 그냥 내일로 미뤄. 오늘은 우리 기념일 같은 날이잖아. 알았어. 어디서 볼까? 명동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 거기. 응.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기분 좋게 회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회사 근처 카페를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었어요. 약속 취소했다고 하지 않았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테이블 너머로 여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요. 누구지?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은이었어요. 제 동생 지은이가 제 남편과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뭐지? 왜? 둘이 혼란스러웠어요. 아, 맞다. 민준이가 지은이 챙겨준다고 했었지. 그냥 위로해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지은이의 뺨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다정한 손길로요. 그리고 지은이는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설마 그때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이 옆으로 가더니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지은이는 민준이 품에 안겨서 울었고 민준이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오해일 거야.
그냥 형부가 동생 위로해 주는 거야.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지은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제 동생과 키스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이가 지은이랑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여보, 미안. 약속 취소하기 힘들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지은이랑 함께 있으면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니 징후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최근 몇 달 동안 밝아진 것,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던 것, 늦게 들어오던 것, 그리고 제가 지은이 좀 챙겨줄래? 라고 부탁했던 것.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게 해준 거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밤 10시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늦었지?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저녁 먹었어? 응. 후배랑 먹었어. 거짓말. 그래. 여보, 너 프로젝트 끝났다며? 축하해.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역겨웠어요. 고마워. 피곤해서 먼저 잘게. 응. 쉬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천장만 바라봤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언니가 밥 살게. 언니? 갑자기? 응. 프로젝트 끝났어.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했어. 오늘 시간 내줘. 좋아, 언니. 7시에 명동 그 카페에서 보자. 우리 자주 가던데.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준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명동 그 카페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중요한 얘기야. 꼭 와줘. 알았어. 저는 회사에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명동 그 카페로 갔어요. 7시 10분 전 지은이가 먼저 왔어요. 언니. 지은이는 예쁘게 화장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제 그 옷이었죠. 앉아, 지은아. 언니, 오늘 웬일이야?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 응,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못 챙겨줘서. 괜찮아. 언니도 바빴는데 뭐. 지은이는 밝게 웃었어요. 지은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언니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누가 많이 도와줬어? 응?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줬냐고. 언니가 못 챙겨줬는데 누가 도와줬어? 그냥 혼자 이겨냈어. 거짓말.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데
지은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지은이도 왜?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앉아,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저와 지은이 사이에요. 왜 나를 궁금했거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준이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물어봤잖아. 언제부터였냐고.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4개월 전부터. 4개월. 제가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매달릴 때였죠. 지은아, 너는? 언니, 고개 들어. 내 눈 좀 봐.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언제부터 형부를 남자로 본 거야?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언제부터였냐고. 처음에는 아니었어. 정말로. 형부가 그냥 날 위로해줬고 나도 그냥 형부로만 봤어. 근데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됐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안 멈췄어? 그게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았잖아. 멈출 수가 없었어. 못 멈춘 게 아니라 안 멈춘 거잖아.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당신은? 왜? 여보, 미안해. 미안한 건 알겠고, 이유를 물어본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외로웠어. 외로워서 내 동생이랑 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 잘못도 있어. 나 너무 바빴고, 당신 신경 못 써줬고, 대화도 안 했지. 여보. 근데 그렇다고 내 동생이랑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너는 형부를 사랑한다고 했지? 응. 진심이야? 응. 그래.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혼 협의서. 둘 다 얼어붙었어요. 여보, 그게 당신들 둘 다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언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게 아니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지은아, 너 형부 사랑한다며? 그럼 됐어. 내가 양보할게. 언니, 너 항상 말했잖아. 언니 없으면 못 산다고. 근데 이젠 형부가 있으니까 괜찮겠네. 언니, 제발.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동안 너 챙기느라, 일하느라, 강한 척 하느라. 정작 내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더 할 얘기 없어. 서류에 사인만 해줘. 재산 분할도 다 당신한테 줄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보. 그리고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니가 양보할게. 언니, 그러지 마.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잘 살아, 둘 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 줘.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당신이 지금 용서를 바래? 여보, 난 용서 같은 거 안 해. 그냥, 이제 지쳤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수연아, 그동안 고마웠어, 민준 씨.
당신도 지은이도 이제 연락하지 마.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지은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인천공항. 저는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수연 씨, 정말 가시는군요. 팀장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최초로 본사 임원으로 발령받은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서 제게 뉴욕 본사 임원 제안이 왔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한국에는 더 이상 제게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이혼 서류에 순순히 사인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여보, 아니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니까.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은이한테서는 연락이 계속 왔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언니 없으면 나 정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이제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었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은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언니.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동안 저는 강한 언니, 능력 있는 아내, 완벽한 직장인. 그런 역할만 했어요. 정작 나 자신은 없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출국장을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안녕, 서울. 안녕, 민준 씨. 안녕, 지은아.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1년 후,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무실, 미즈, 융, 이번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생크유, 저는 이제 본사 부사장이 됐어요.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저녁에 혼자 센트럴 파크를 걷고 주말에는 브루클린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 왔어요. 지은이한테서였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있었어요.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민준 오빠랑 결혼했어. 언니가 예상했겠지만 근데 언니 행복하지 않아. 오빠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항상 미안한 표정을 지어. 우리 둘 다 알아. 이 관계가 죄책감 위에 세워졌다는 걸. 나는 매일 언니 생각을 해. 언니한테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언니가 다시는 나를 동생으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언니 행복해? 언니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조금은 덜 괴로울 것 같아.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사랑해. 지은.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지은에게 나는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직은 힘들어. 하지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죄책감에 갇혀서 사는 건 의미 없어. 내가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켜. 나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잘 살아, 지은아. 편지를 붙이고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